네, 슈만한 물가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6월 1일이네요. 6월 네. 첫 시작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월에서 시간이 멈춘 것 같다는 얘기를 저희가 여러 번 했었는데 네. 넉 달이 지나가고 있네요. 6월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2020년이 그 절반이 훌쩍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아쉽기도 하고 네. 날씨도 벌써 여름이 된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요. 되게 덥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길을 가다가 어느 학교 정문에 플랜카드 걸린 걸 봤어요. 참 짠한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네. 학교는 너희가 와야 봅니다. 그러네요.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주인 없는 학교가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벌써 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여름이 됐네요. 플랜카드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너희가 와야 여름이다. 네. 예, 제가 지난주에 교단 여름 지도자 세미나 참석하고 왔는데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시즌이 된 겁니다. 벌써 그러네요. 예. 사실 늦은 거죠. 원래는 5월 중순에 늘 하던 세미나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된 거죠. 네. 원래는 2박 3일 하던 걸 1박 2일로 줄이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네. 행사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미나고 자시고 빨리 안전하게 끝났으면 좋겠다. 그럼요. 예, 그만큼 요즘 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정말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으니까 더 불안한 것 같은데 네. 아이들이 점차 학교를 가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언제 어디서 또 터질까 싶어서 살얼음 판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여름 됐고 애들은 학교도 점차적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교회 학교는 여전히 활동이 위축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하나 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진짜 예전 같으면은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말만 나와도 추억이 돋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기대감도 생기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일단 걱정부터 앞섭니다. 네. 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올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너무 절망적인가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시니까요. 사실 비전문가인 저희들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오늘 여름 행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이게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중에서 교육 내용,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 중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여름 행사가 교육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공식적인 교육 과정 중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과대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요. 공과가 공식적인 교육 과정 중에 한번 첫 번째라고 한다면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공과의 연장이기도 하고요. 공식적인 교육 과정 중에서도 아주 인텐시브 과정, 집중 교육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 절대 뺄 수 없는 그런 과정이죠. 네, 공식적인 교육 과정으로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 과정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가 꼭 했던 거죠. 네. 한국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그럼요. 노래도 막 재생이 되잖아요. 네. 무더운 여름이었다. 기다리던 성경학교. 흰 구름 뭉게뭉게. 빨리빨리 하려니까 힘드네요. 거의 축구 박스신데요. 네네. 네. 그런 노래들, 찬양들 많이 불렀잖아요. 네. 여름 행사하면 이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처음 교회 문턱을 넘은 아이들도 많고요. 그렇죠. 또 예전에는 일주일도 하고 3박 4일도 하고 어린이 새벽 기도도 있었어요. 네네. 진짜 연중 가장 큰 행사였죠. 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의자도 없을 때 바닥에 앉아서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지, 네. 그러니까 이절지. 네네. 네, 이렇게 큰 그 종이에 찬양 가사 써서 그거 보면서 율동하고 간식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랬던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그럼요. 예, 정말 바글바글하게 앉았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며칠 없는 휴가를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쏟아부으시던 그런 선생님들, 그런 분들은 지금도 많이 계시긴 해요. 예. 그렇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열심히 성경 공부 진행하시던 선생님들도 참 보고 싶네요. 네. 저도 성경학교 개근생으로서 와우. 매번 열심히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미 뭐 교사 강습회 때부터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열기가. 네. 저도 고모 따라서 이제 교사 강습회 참여해가지고 그때는 또 며칠 숙식을 하면서 강습회를 하더라고요. 네. 아주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인데 기억이 생생해요. 남의 교회 가가지고 밥 먹고 자고 하면서 네. 배웠던 참 오래전 얘기네요. 그랬던 여름 성경학교가 두둥 요즘은 참 많이 축소됐어요. 그렇죠. 뭐 유아 유치부 경우 뭐 토요일 하루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네. 아동부도 뭐 금, 토, 주일 3일 하되 뭐 하루 정도 교회에서 자거나 아니면 주일 빼고 이틀을 하거나 그렇죠. 그나마도 하루는 애들이 놀아야 한다고 수영장을 가거나 맞습니다. 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들도 또 뭐 주일 빼고는 참석 어려우신 분들 많고요. 네. 이건 뭐 헌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이 바빠졌다는 거, 빠듯하다는 거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 또 다음 세대들은 입시, 사교육 이런 과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모이는 인원도 예전만 못하다 얘기 나오고 청소년 부서 경우는요. 주일 예배 참석 인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가 참석하기 때문에요. 교회마다 예산 줄여라. 행사 축소하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건 다 코로나19 이전 얘기예요. 네. 그러면 올해 여름은 더 폭탄을 맞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교회 교육 담당자분들은 또 이 기회에 새로운 영혼들도 만날 수 있고 기존에 있는 아이들에게 좀 더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속이 정말 타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벌써 여름방학이 뭐 한 주간이나 며칠 아니면 아예 없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나마도 뭐 날짜를 맞추기 어려울 테고 그래서 주말에 뭐 토요일 이럴 때 몇 주간 진행한다든지 아예 9월 이후에 코로나 조금 안정되고 나면 가을에 하자. 네.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일정 잡는 것부터가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여름 성경학교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럼요. 여름 성경학교가 여전히 가치 있고 정말 큰 행사고요. 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둘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 수고, 희생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강습회 뭐 그런 것들 부서에서 정말 많이 신경 써야 해야 할 것들이고요. 네. 또 교사 강습회는 교사 교육 단순히 하는 것보다 교사들이 서로 만나고 열정을 확인하고 막 불태우는 네. 아자아자 하는 다짐을 하는 굉장히 맞아요. 중요한 성경학교 전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1년 내내 부서 활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서 여름 행사 준비하다 보면 교사들끼리 더 친해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도 여름 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한 해 동안 교육할 활동의 틀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대부분 우리 교회학교에서요. 여름 행사 때 배운 찬양으로 1년을 버팁니다. 맞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율동하고 했던 게 연말까지 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새 찬양을 그때 집중적으로 배우니까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환경 구성한 걸 1년간이야. 네. 거의 뭐 1년 동안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한 여름 성경학교에서의 추억과 경험이 정말 후반기 교육 활동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고 그 며칠 사이에 애들이 가까워지잖아요. 네. 선생님하고도 가까워지고 교역자하고도 가까워지고 이런 관계가 뭐 몇 년간의 교육학교를 이끌어가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 행사는 여전히 교육학교의 1년 예산의 절반 정도 많은 교회가 투자할 정도로 교육 활동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단순히 여름에 방학을 활용하는 교육 활동이라는 것 외에도 많은 효과가 그 의미가 여름 행사 속에 담겨 있었군요. 소위 교회 학교의 1년 농사를 결정한다라는 이 여름 행사. 그렇다면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시간 동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어떤 걸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이 시국에 그래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럼요. 예. 그럴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광고보다 효과가 큰 게 기도더라고요. 네. 교사 기도회, 학부모 기도회를 저희가 작년에 교회에서 했는데요. 정말 관심을 갖고 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매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대면이 요즘은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모님, 교사들이 나누기도 하고 또 1대1로 아이를 정해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결연 부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기도해주는 그런 경우 그리고 성경학교 배지를 한 번씩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네.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달고 다니면서 기도하시라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다 나눠드렸더니 정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그 배지를 달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기도하는 방법들 가지면 좋겠고 그리고 관심 갖기 위해서 플랜카드를 빨리 걸어야겠죠. 네네. 이 방송을 들으시면 바로 플랜카드를 제작하셔야 제작해서 되겠네요. 네, 걸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네. 한 두세 달 걸어놔야 그럼요. 돈을 뽑죠. 오며 가며 인식이 되는 거죠. 각인이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각자 역할 맡을 수 있도록 교사들 역할 분담하시고 그리고 자체 강습회도 하시고 부모님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가정하고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특히 가정과 연계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이제 정말 여름 행사가 확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나올 텐데요. 네네. 비대면 성경학교로서 가정 성경학교 키트를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네. 물론 교회에 모일 수 있는 경우에는 하겠지만 플러스해서 그걸로만은 부족하니까 너무 짧게 끝나니까. 그렇죠. 예, 가정학 성경학교 키트를 드라이브 스루로 제공을 해서 네. 집에 가져가가지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한 거를 온라인으로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려서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또 성경학교가 2박 3일 이틀 하루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그 분위기가 네. 가정과 교회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네네. 하면 좋겠죠. 그건 또 괜찮네요. 예, 네네. 기간을 좀 길게 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가늘고 길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네네. 형편이니까. 네. 요즘은 여름 행사 하려고 해도 교회마다 걱정이 있어요. 이렇게 수고해 주실, 헌신해 주실 교사가 부족하다. 늘 하시던 분만 또 하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그렇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는 여름 성경학교 성장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지금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성인들 대부분이 여름 행사를 통해 교회를 접하고 배우고 교사로서 또 다시 쓰임받고 부흥의 시대를 함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여름 행사는 다음 세대에게도 아주 소중한 신앙 경험의 장이니까 우리 교사들에게도 교육의 장이고요. 네. 그래서 교사가 모자르면 저는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네, 전에 네.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그렇죠. 윗부서 애들이 아래 학년 아이들을 위한 보조교사가 되면 됩니다. 교사 많아집니다. 그럼. 네네. 저희 집도 작년에 대1 고1이었거든요. 애들이. 저희 애들도 유치부 교사 했어요. 아동부 청소년부 가서 봉사도 하고요. 네. 유치부 애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요. 예, 언니 오빠들이 오면은 아이들이 표정부터 더 달라져요. 그럼요. 예. 형 언니들이 오면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부모가 교사 역할하고 가정에서 안전하고 풍성한 성경학교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준비를 이번에는 다각도로 네, 준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전 세대가 여름 행사를 통해 신앙의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무엇을 가르칠까? 공식적 교육과정 중 하나인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었는데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얘기들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다음 세대 전문가 이승연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